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만관유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첫 번째는 백신 패스와 관련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백신 패스 관련해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부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서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었죠. 네. 하지만 막상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이 공개되고 난 후에 차별과 불편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네. 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되는 11월 1일부터 미접종자들은 노래방이나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 등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한 번만 제출하면 되는 음성 확인서가 아니고요. 이용하기 전 48시간 이내에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8시간이면 이틀인데 네. 그러면 이런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매번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검사를 받으면 보통 다음 날 오전에 통보를 받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이후에 48시간이 지난 날에 자정까지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헬스장을 매일 가는 분이라고 가정하면 한 3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할 텐데 이게 불편해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하지만 그동안 실내 체육 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종종 발생해 왔기 때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게 방역 당국의 취지인데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자칫 방역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3일씩은 아니더라도 주말 전에 검사를 받고 주말 동안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을 텐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검사 부담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어쩌다가 한 번씩 받던 거를 3일 혹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받게 되면 진단 검사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방역 의료 체계에도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유료화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은 당장 유료화하지는 않겠지만 일상 회복 단계를 거치면서 유료화 필요성이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새로운 방역 체계로 전환을 하는 만큼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부족한 점이 아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역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구매 계약 소식입니다. 이전에 선구매 계약을 진행하겠다. 이런 그 기사를 봤는데 구체적 계약 내용이 나왔나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힌 바를 보면요. 40만 명분 정도의 경구용 치료제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계약이 마무리되면 빠르게 국민께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발표 시점을 29일쯤으로 가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29일이면 내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아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현재까지는 분량은 40만 명분 그리고 도입 시점은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내년 1, 2월. 예. 그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평가받는 게 그 미국 제약사 머크의 몰루파라비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몰루파라비르인데 이게 복제약을 허용한다고요? 예, 머크사가 이제 최근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제3세계 등에 보급하기 위해서 복제약 제조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를 국제 긴급 보건 상황으로 규정하는 동안에는 특허 사용료도 면제될 전망입니다. 그럼 백신처럼 빈곤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소외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7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80만 원이 조금 넘는 그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근데 이제 CNN 이 보도를 보면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원가는 한 세트에 한 2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머크사 같은 경우는 나라마다 차등 가격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조금 빈곤국 같은 데는 저렴하게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야겠죠. 이게 한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예.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손실보상금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신청이 시작됐죠? 예, 어제 오전 8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어제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접속
사업 폭주를 막기 위해서 오는 30일까지는 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용자가 몰리면서 먹통 상태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은 어제 그리고 내일 신청할 수 있고요. 짝수인 분들은 오늘과 모레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조금 나아져야 될 텐데요. 근데 이거를 빨리 신청해야 빨리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시간마다 그 신청분에 따라서 지급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네. 일단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전 10시 정도에 지급이 되고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에,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오후 7시에,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이렇게 하루에 4번 나눠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일 지급을 받겠다 하시면은 오후 4시 이전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후 4시 이전까지 신청해야 당일 지급을 받는다. 자, 그런데 송실보상금의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죠? 네, 상한액은 1억 원이고요.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하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10만 원은 받아도 화가 날 것 같다고 하면서 하한액을 올리고 또 보상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당에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께도 말씀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손실보상금이 받아도 전부 건물주한테 돌아간다. 네. 그런 어떤 지적도 있어요. 정말 이 코로나 와중에 고생이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입니다. 그 일산대교라고 하면 일산하고 김포시를 연결하는 그 한강 다리죠. 예. 그동안 유료로 운영이 됐었고 논란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맞습니다. 지난 2008년에 개통된 일산대교는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제 유일한 유료 한강 다리로 운영이 됐는데요.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한 1,200원 정도의 통행료가 부과됐습니다. 네. 이게 뭐 그냥 1,200원 하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거리로 환산을 하게 되면 킬로미터당 66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다른 뭐 유료 고속도로라던가 다른 다리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비싼 편에 속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뭐 인근의 파주 일산 지역 그 시민들의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이제 무료가 됐다는 거죠. 네, 어제 정오부터 무료가 됐습니다. 전 차종에 대해서 무료 통행이 가능해졌고요. 뭐 이용하시던 분들은 당연히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반발했는데요. 무료화를 위해서 시행한 공익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단에 따라서 통행료가 다시 징수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혹시라도 이게 법원에서 그 취소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유료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용자들이 굉장히 혼란을 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소송을 예상치 못한 건 아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약 1년치 통행료를 선지급 한 290억여 원을 선지급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일단 한 1년 정도는 무료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요. 일단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던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게 된다면서 좀 부당한 조치다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무료화 조치는 됐고 또 그에 반발하는 일산대교 주식회사 측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하니까 법원의 가처분 결정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홍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